안녕하세요. 미니쌤입니다. 오늘은 4강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와 노인복지가 나오는데, 일단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사회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 제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범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의 보편적 욕구 충족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으로 확대되어 왔어요.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가 이제 크게 좀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공적 부조, 그 다음에 사회보험,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요. 공적 부조라는 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이런 여러 분야에서 제공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의 이런 어떤 개별 서비스를 말을 해요. 그리고 많이들 좀 궁금해하고 하는 거를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 국민연금이라고 있어요. 다들 아시는 분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고,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고, 이거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퇴직 후에 자신이 낸 보험료와 이자, 그 다음에 투자 수익, 인플레이션 이런 걸 반영해서 연금을 받도록 설계한 사회보험 제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국민연금을 좀 더 이렇게 나눠보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이렇게 또 나눠지죠. 기초연금이라는 거는 국민연금이 이렇게 도입이 되었는데, 가입을 하지 못한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입을 못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가입 기간이 짧아가지고 급여 수준이 낮아서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2014년에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원 이렇게 지급했었는데, 2018년부터 25만원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현재는 25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노인 복지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노인 복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어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이제 뭐 사회 경제 발전에 따른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과 교육 수준의 향상,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영양, 안전, 위생 환경 이런 거의 개선 때문에 뭐 생활 수준이 또 향상되고 또 기계가 이렇게 노동력을 대신해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치관의 변화로 출산율이 또 감소하고 이래서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1960년 이후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를 해서 200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7.2% 이렇게 돼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2018년에는 고령 사회가 됐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고령화 사회가 있고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이제 7에서 14% 미만 7% 이상 14% 미만 여기를 고령화 사회라 그래요. 그리고 14% 이상에서 20% 미만 여기를 고령 사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국가 여기를 초고령 사회라 그래요. 이건 지금 사회가 고령화가 되는 과정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미 고령 사회예요. 이미.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섰어요. 고령 사회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2026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대요. 지금 이때가 2000년, 이때가 2018년. 그러니까 이제 뭐 노인 인구도 많긴 많지만 이제 애를 안 낳아서 그래요. 애를 안 낳아서. 자, 노인 복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노인 복지라는 것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노인이 공적 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는 경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 일반 사회복지 서비스와 치매 및 건강보장 서비스, 사회 및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노인복지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의 원칙. 노인복지의 원칙을 좀 알고 갈 건데 자, 노인복지의 원칙은 이거는 좀 알아둬야 돼요.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가 있어요. 유엔의 원칙 5가지. 첫 번째, 독립의 원칙. 두 번째, 참여. 세 번째, 보호. 네 번째, 자아실현. 다섯 번째, 존엄.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독립의 원칙. 노인 본인의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춰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게 독립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이 5가지를 이제 해서 이제 요 5가지, 이 5가지가 이제 시험에 나오던가 아니면은 요 한 가지씩 해서 관련된 게 시험에 나오던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참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은 사회 통합이 되어야 하고, 노인 복지 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며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를 갖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보호의 원칙. 사회 문화적 가치 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원하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에서는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보호 및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노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원칙.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존엄의 원칙.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그다음에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유엔의 원칙 5가지를 알아봤어요. 그다음에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은 좀 많아서 유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인복지와 노인복지 개념과 유형에서 이제 개념 그리고 유엔의 원칙 5가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